2024년 5월 3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1일 수요일 그리고 5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새날 출연 관계로 방송을 못 해드렸는데 만약에 5월달 FOMC 회의 결과가 혹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면 방송을 꼭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미쓰리 예상대로 5월달 FOMC 회의는 그냥 무난하게 제가 앞에 방송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5월달 FOMC 회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예상대로 금리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 연준은 비둘기스러웠다라는 안도감으로 5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그리고 5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 자, 5월달 FOMC 회의가 끝나고 당일은 혼조세, 그 다음 날은 상승, 그리고 오늘 밤에 고용지표 발표되고 그럼 5월달 주식시장은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여전히 아니요? 라고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주식시장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다. 따라서 시장이 올라오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뉴욕 증시가 비둘기스러웠던 연준으로 인해서 상승했고 코스피가 2,700포인트 회복을 했고라고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갈수록 2,700포인트를 반납하고 지금 장이 지금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자, 5월 1일 수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23% 상승, S&P 500이 0.34% 하락, 나스닥이 0.33% 하락했습니다. 정확하게 5월 1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다. 자, 5월 1일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다음번 금리 변동에 대해서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기자회견을 본 투자자들은 이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번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 안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당일날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라고 좀 혼돈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하룻밤 지나서 정신 차리고 봤더니 금리를 인상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있지만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약간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보기 좋게 예쁘게 포장하고 목요일 뉴욕 증시는 그렇게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다우지수 0.85% 상승, S&P 500이 0.91% 상승, 나스닥이 1.51% 상승했습니다. 비둘기 연준의 여파로 상승했다. 자, 다시 흐름을 보면은요. 5월 1일 FOMC 회의가 끝나고 금리를 동결했는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번 금리 변동에 있어서 금리 인상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시장은 저게 무슨 의미지?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바람에 5월 1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고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 상승이 그렇게 큰 우려감은 아니구나. 그래서 이번 5월달 연준은 비둘기스러웠구나. 이렇게 안도하면서 뉴욕 증시가 상승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 작년 연말인가요? 주식시장은 둠칫 리듬을 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죠.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이런 표현도 해드립니다. 리듬이라는 걸 타야 돼요. 근데 왜 리듬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는 클럽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예전에 증권사 다니면서 이제 1년에 한 번, 두 번
한 잔 마시고 이제 뭐 클럽 가자 해서 이제 회식 같이 갔던 경험은 있고 개인적으로 클럽을 간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가서 느꼈던 건, 참, 사람들, 뭐랄까, 흥이 겹구나. 참, 정말 둠칫둠칫 잘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둠칫둠칫 잘하는 우리 인간은 특히 주식시장 앞에서는 그 둠칫둠칫이 안 돼요. 맨날 올라가야만 되죠. 떨어지면 불안해서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게 없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둠칫둠칫 리듬을 타야 된다. 그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인생이 편해집니다. 세상 주식 매매할 때 편해집니다. 저는 매일매일 주식시장의 이슈를 다루잖아요. 물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떤 돌발적인 악재라든가 돌발적인 호재 같은 게 없다 보니까 큰 시황을 그려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내가 지금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황이 혹시 방향을 좀 바꾸나? 아니면 돌발 악재가 있나? 아니면 뭐 숨어있는 어떤 재료들이 있나? 혹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나? 못 보고 있는 게 있나? 이걸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제가 인생의 바닥을 겪으면서 호사다마다, 그래서 너무 일이 잘 풀릴 때는 불안감이 느껴질 정도로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 이건 약간 여담인데요. 저는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작년에 되게 돈을 많이 벌 줄 알았거든요. 돌아보고 보니까 2023년도 상당히 저는 힘든 한 해였어요. 무엇보다 돈도 많이 못 벌었고, 돈을 많이 못 번 걸 떠나서 돈 지출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행운이를 보냈고요. 2022년도 연말에 아마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런 얘기 해드렸을 거예요. 2023년도에 뭐 코스피는 2,800 못 가고 대신에 2,000은 깨지지 않을 거고 그 어딘가에 있으면서 미쓰리가 돈을 좀 벌 거야 라고 막 까불었는데, 시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봤더니 2023년, 그러니까 미쓰리가 49살, 9수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땐 몰랐거든요. 그냥 그때는 크게 나쁜 일은 없었고요. 뭐 1년 전 같은 경우에는 행운이가 요맘때 이제 그 유선 종양 수술하고 뭐 자궁 축농증 수술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저와 이제 행운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별하는 그 이별의 서막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수술 잘 됐어요 하면은 감사합니다. 뭐 회복력 빨라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모든 가정들이 다 행복하게 시간을 보냈는데, 돌이켜 보니까 작년 제가 너무 힘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늘 생각하지만 내가 매일매일 행복할 수 없고 매일매일 불행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2023년도 저는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만, 그 과정 중에 행운이 수술이 잘 되고 회복이 잘 되고 잘 먹고 뭐 이런 거 보면서 매일매일 감사함을 느끼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2023년 총 결산을 한 결과 내가 굉장히 힘들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주식 얘기로 돌아와서 저는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제가 수많은 뭐 개인 투자자분들도 만나 뵙지만,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가 뭐냐면 욕망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뭐 이벤트를 했는데 너무 빠른 기간에 수익이 확 나잖아요. 그럼 저는 큰일 났다 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속도 조절을 하죠.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1,000만 원만 투자하세요 라고 했는데 너무 빨리 수익이 나버리면, 아무리 저와 맨 처음에
미쓰리 1,000만 원만 할게요라고 약속해줘. 새끼손가락 딱 걸고 약속을 해도 빠른 시간에 수익을 보면 그 다음에는 저와의 약속을 깨거든요. 저는 그러한 모습들이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욕망이 돈을 못 벌게 하고 종목을 망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제가 속도 조절을 하죠. 처음에 굉장히 수익이 빨리 나는 종목이 있으면 빨리 수익 실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좀 템포를 조절합니다. 일부러 기다리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냥 기다리게 하느냐, 저는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몇 주를 사세요라고 연락을 드리면 제가 보고 있는 현재가창에 그 수량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수량이 안 들어와요. 시간 타임을 보고 해도 그 수량이 안 들어옵니다. 그 이상이 들어왔거나 하겠죠. 그럼 이분이 미쓰리가 제시한 수량보다 더 많이 샀구나 라는 거를 저는 계속 감지합니다. 무섭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싶죠? 그러니까 저는 차트 같은 거 안 보고 현재가창 보고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주식이란 그렇게 욕망을 컨트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가장 나 주식으로 뭐 한꺼번에 2배, 3배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볼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인들의 욕망을 조절하지 못하면 절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진리예요. 이건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아까 지금 둠칫둠칫 이야기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가 흘러왔는데, 시황을요 자꾸 좋게만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가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S&P 500과 다우지수가 하락했는데 세상에 무려 나스닥은 2%씩이나 올랐어요 라고 투자자들을 기망한단 말이에요. 나스닥이 2%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S&P 500과 다우지수가 빠진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시황이 어떤 건지를 봐야 되는데, 막 시장이 빠졌다가 어이구 오늘 혼조세였는데요. 여러분 괜찮아. 보세요. 나스닥이 2%씩이나 올랐잖아요. 이 짓을 계속한다고요.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돈다방 미쓰리는 주식시장이 안 좋아야지만 구독자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주식시장이 좋으면 구독자가 빠집니다. 시장 좋은데 쟤는 맨날 조심하라 그래. 짜증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실증을 느끼시다가 시장이 빠지면 이제 내가 잘못 생각했네. 미쓰리한테 멘탈 관리 좀 받아야겠다라고 들어오시는 거죠. 뭐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돈다방 미쓰리라는 채널 하나를 두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흔들려서 들락날락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의 멘탈 관리, 욕망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 때를 만들어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은요 빠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매하냐가 중요하지 어떤 종목인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5월달 FOMC 회의 결과 금리 동결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기준금리 변동이 금리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금리 인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시장 일각에서 생각하는 연준이 추가 긴축하면 어떻게 하지, 이거를 사그러뜨렸습니다. 왜 제가 앞에서 여러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스태그플레이션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연말부터 금리 인하 기대감 가지고 그리고 AI라는 기대감 가지고 주식시장이 미친 듯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금리 인상 얘기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 인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그 발언은 지금 시장에서 최근 불거져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일단 부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5월 2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전주와 동일해서 20만 8천 명. 그 직전 주는요. 처음에는 20만 7천 명이라고 했는데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서 1000명 상향 조정해서 20만 8천 명입니다. 제가 이 얘기 왜 해드린지 아시죠? 경제 지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수정 가능하고요. 언제든지 힘 있는 자들이 자기네 입맛에 맞게 사람들을 기망할 수 있도록 잘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챌린저 그레이앤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 4월달 감원 계획이 3월 대비 28%나 감소했다. 이게 어떤 뉘앙스냐면 지금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 이슈가 짠 하고 나타났잖아요. 미국은 뭐 해야 돼요? 무슨 소리야. 미국 경제 지표 좋아. 경제 좋아. 이거를 계속 지금 노래를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4월달 감원 계획 전월 대비 28% 감소했다. 자, 봐봐. 미국 기업들이 감원 3월 달보다 덜 한대잖아. 기업이 왜 감원을 덜 하겠어?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으니까, 경제가 좋으니까 감원 안 하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딴지를 하나 걸면 3월 달에 감원 계획을 과하게 잡았을 수도 있어요. 주식은, 경제는 뭐다? 숫자 게임이에요. 숫자 놀이에요. 숫자 가지고 장난질 하는 겁니다. 자, 4월달 고용지표 주목해야겠죠. 비농업 고용 24만 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3월달은 30만 3천 명이었어요. 이상하죠. 왜 3월달은 30만 3천 명인데 4월달은 24만 명으로 낮게 잡았을까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고용이 만약에 좀 안 좋으면 금리 인하 생각한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춰서 24만 명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24만 명보다 못 나온다면 뭐 22만 명 정도 나온다 그럼 예상치에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또 불나방처럼 뛰어들 겁니다. 실업률 3.8% 유지 예상하고 있고요. 6월달 FOMC 회의 지금 금리 동결 확률 85.8%, 금리 인하 확률 14.2%입니다.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시장은요. 시장이 올라올 때마다 매물대가 튀어나옵니다. 제가 지금 돈다방 미스를 녹음하고 있는 오전 11시 10분이 넘어갔는데 코스피 시장은 점점 더 상승폭을 줄여나가고 있어요. 지금 플러스 3포인트, 마이너스 하락까지 갈 수 있겠죠.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자, 미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일단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금리 인상 얘기 안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최근 여러분 유가, 금값, 달러, 비트코인, 주식, 일명 이런 자산들의 거품이 빠지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느끼셔야 돼요. 왜일까라는 걸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유동성이 없거든요. 이렇게 아마 결론을 내어드릴 겁니다. 자, 5월달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금 시장 예상 24만 명 보고 있고 저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냐면 어쨌든 시장은 이렇게 포장할 거예요.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던 아니면 고용이 예상치에 부합하던 고용이 예상보다 좋던 일단 미국 경제 괜찮아. 그리고 최근 유가가 좀 하락하고 있고 해서 인플레이션 잡힐 거야. 라고 어느 정도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정하는 작업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여러분 너무 금리 인하 가능성 제가 그렇게 외쳤던 이게 금리 인하 기대가 너무 커져서
확대 해석해서 상상 임신이 너무 커져서 만든 이 주식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스태그플레이션을 부정하는 걸로 주식시장이 상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금리 인하 하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가요. 그리고 금리 인하 쉽게 못해요. 왜냐?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하고 있잖아요. 조심스럽게 저는 앞으로 좀 그러니까 앞으로 꽤 좀 짭짤하게 가지고 놀 수 있을 만한 업종이 전 제약바이오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제가 조금 더 지금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아마 5월 달은 제약바이오 주들이 많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 얘기는 시장이 굉장히 저질이다. 유동성 장세 아니고 뭐 반도체 나발이고 뭐고 AI고 뭐 다 의미 없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아직까지는 여러분 시장의 방향성을 못 잡다 보니까 종목들도 대부분 세력들이 멈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장이 이제 방향성을 보인다면 아마 종목별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 그 스타트를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또 그냥 미쓰리가 제약바이오 얘기했다고 그냥 무조건 진로 하시면 저 뜯을 거예요. 아주 그냥. 예? 전 책임 안 집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 매매가 중요한 거지 업종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는 얘기는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고 지금은 방향성을 잡는 거고 아무리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제 더 커진다고 해도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됐다. 즉 지금 시장을 상승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모멘텀이 부재된 증시가 전개될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아마 일명 세력이라고 하는 애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나타날 것 같다라는 거죠.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여기까지고요. 일단 오늘 밤에 고용지표 뚜껑 열어보고 제가 내일 방송에서 또 차분차분하게 준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